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9장 가격 결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케팅 믹스의 4P 중에서 7장, 8장은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제9장은 가격입니다. 자, 제9장의 목차는 가격의 정의와 중요성, 가격 결정 과정, 가격 결정의 방법, 최종 가격 결정,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격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 너무너무 많이 씁니다. 굳이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굳이 이제 정의를 내린다면,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전적인 대가다. 즉, 제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서 어떤 지불하는 금전적인 것이다. 또는 화폐와 제품의 교환 비율이다. 즉, 우리가 제품을 구입하고 그 이제 대가로 화폐를 지불하는데 그 화폐와 제품을 몇 대 몇으로 교환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이제 가격은요,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이익의 어떤 원천이 됩니다. 이제 원가가 일정하다고 본다면 가격을 비싸게 매기면, 높게 매기면 이익을 많이 거둘 것이고, 즉, 우리가 이익이란 것은 총 수입에서 어떤 총 비용을 뺀 것입니다. 총 수입에서 어떤 총 비용을 뺀 것인데, 총 수입이란 것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이, 그래서 이제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자, 그래서 가격을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이익이 틀려진다. 또는 가격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 통상은 우리가 이제 가격이 비싸면은 잘 안 팔릴 것이고, 적게 팔릴 것이고, 가격이 싸면 잘 팔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판매량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은 경쟁의 어떤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 이제 마케팅 믹스의 4P의 어떤 중요한 수단이 되죠. 그러면서 이 4P가 다 이제 경쟁의 수단인데, 우리가 경쟁에서 어떤 저런 표현을 씁니다. 가격 경쟁과 비가격 경쟁. 즉, 비가격 경쟁이라는 것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을 어떻게 하느냐.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제품의 디자인이라든지, 제품에 관계되는 것들, 유통에 관계되는 것들, 촉진 활동에 관계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비가격 경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가격은 어떤 중요한데, 어떤 가격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법률적인 요소, 정부의 어떤 가격의 통제, 그 사회의 가격에 대한 규범, 윤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어떤 시장 요소로서 경쟁, 무슨 원가 구조, 어떤 가격의 탄력성, 즉 수요가 되겠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개별 기업의 어떤 가격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업에서는 수익성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반적으로서는 고용 수준이라든지 무슨 사회적 정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가격 결정 과정은 먼저 이제 가격 결정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가격 결정 시 어떤 요소들을 고려할 거냐,
가격 결정의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최종 가격, 이제 이런 순으로 어떤 가격이 결정되겠는데, 먼저 이제 기업의 어떤 가격 결정의 목적, 기업의 어떤 생존을 목적으로 하느냐, 단기이익의 어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느냐, 시장 점유율 확대, 시장의 침투, 품질 리더십, 등등의 어떤 가격 결정의 목적에 따라서 가격이 어떤 다르게 매겨질 것이다. 가격 결정의 어떤 고려요소로서 사회적인 요소, 법률적인 요소, 시장적인 요소. 가격 결정의 방법은 크게 봐서 원가 중심적인 가격 결정, 경쟁 중심적인 가격 결정, 수요 중심적인 가격 결정.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 하나 더 얘기한다면 품질 리더십. 그 다음에 최종 가격 결정에서는 심리적 가격 결정, 제품 믹스의 가격 결정, 지역별 가격 결정, 경쟁적인 가격 결정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가격 결정의 목표. 먼저 가격 결정의 이제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어떤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수익성 목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격을 결정한다. 즉 기업은 가능하면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했지만 이익이란 것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곱하는 것인데 총수익이란 것은 비용이 일정하다 보면은 가격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통상은 가격을 높게 매기면 판매량이 줄고 가격을 낮게 매기면 판매량이 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은 가격을 최대한 높게 매겨서 판매량이 줄지 않는 수준까지, 판매량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높게 매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익성 목표는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매긴다. 특히 이제 신제품 출시 초기에 초기 고가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매출 규모 목표.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이익만 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손해만 안 된다면 매출이 극대화되도록 가격을 결정한다. 자, 산업의 특성상 매출 규모가, 매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기업에서 유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과 같은 이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장치산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장치, 즉 기계를 들여놓는다, 이제 장치를 하면은 일정 수준에서는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그야말로 매출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매출 규모를 일정 수준, 그래서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가격을 싸게 매기는 거죠. 그래서 매출 증가가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 그래서 이제 이 매출 규모 목표는 다른 측면에서는 시장 점유율 목표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이 상관관계를 가진다.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규모를 목표로 하는 기업은
초기의 어떤 침투 가격, 예? 즉 저가 전략을 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침투 가격을 초기에 어떤 저가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가 전략을 일반적으로 편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상의 목표. 많은 기업들이 경쟁 기업의 가격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시장에서의 이제 시장 점유율 2위, 3위, 4위, 즉 앞에 이제 뭐 대기업의 어떤 시장 선도자, 시장 선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사람이죠. 그 이제 대개 어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기업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이제 중소기업, 후발 기업들이 시장 선도자의 가격과 비슷하게, 대등하게 가격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시장 선도자의 가격보다는 약간의 낮은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A라는 기업이 가격을 낮추면 B라는 기업도 할 수 없이 가격을 따라 낮추겠죠. 그러면은 B라는 기업이 가격을 낮추면 A가 다시 더 많이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는 또 더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은 경쟁 기업이 그것을 모방하게 되고 서로 가격을 낮추다 보면은 원가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는 출혈 경쟁. 그것을 우리가 이제 피를 흘리는 서로가 출혈 경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서는 기업들 간에서 가격 경쟁을 지향하고, 즉 가격 경쟁을 잘 하지 않고 비가격 경쟁, 즉 품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다른 광고라든지 이런 비가격 경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가치가격, 경쟁 제품의 가격과 어떤 품질에 비해서 자사의 제품이 제공하는 가치를 강조한, 우리 기업은 경쟁 기업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한다. 뭐 품질이 더 좋다라든지, 뭐 디자인이 더 우수하다든지, 뭐 유통에서의 어떤 장점을 제공한다든지, 이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그것을 이제 가치가격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이제 경쟁 기업을 또 고려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존 목표는 기업이 어떤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야말로 아주 뭐 불경기에 또는 경쟁상의 어떤 뭐 어려움으로 인해서 재고가 쌓여간다. 그러면 이대로 망하느니 아주 낮게라도 가격을 싸게라도 파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생존 목표로 어떤 가격을 책정할 때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지 가격은 뭐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품질 리더십, 어떤 품질에서의 어떤 높은 수준, 품질 리더십을 하는 대신에 가격은 아주 높게 매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긍지 가격 또는 명성 가격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 이제 우리가 통상했던 명품, 유명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 이런 긍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긍지 가격을 목표로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서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격 결정 시 어떤 고려 요소로서는 크게 봐서 이제 사회적 법적 요소와 시장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법적 요소는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가격에 관계되는 관습, 문화, 법률입니다. 자, 우리가 요즘은 어떤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 가면 가격,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에 대한 할인, 즉 애누리, 가격을 안 깎아줍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 가면 일부 깎아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나라에 가면은 그야말로 상인이 가격을 부른 대로 그대로 돈을 주고 사면은 소위 말해서 바가지를 쓰게 되는 거죠. 예? 통상 어떤 2배, 3배 많이 부르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가격에 대한 할인, 애누리, 이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이제 그 정찰 가격 내지 이런 이제 가격에 대한 관습 문화가 나라별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어떤 통상의 경우에서는 이 자본주의, 어떤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그 개별 기업의 어떤 가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가격을 어떻게 매기든지 서로 어떤 경쟁에 의해서 어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이 형성되도록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특별한 경우에 어떤 정부가 기업들의 가격에 관여를 하죠. 어떤 경우죠? 독과점의 경우입니다. 독점, 그 다음에 과점의 경우도 이제 일정 비율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질 경우에는 정부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나라별로 어떤 법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법적 요소는 기업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결정했던 시장 요소, 수요, 원가, 어떤 경쟁, 이 수요, 어떤 원가, 어떤 경쟁의 어떤 세 가지를 가격 결정했던 시장 요소다. 먼저 이제 수요 곡선. 수요 곡선과 같은 가격 탄력성. 우리가 일반적인 수요 곡선에서는 수요와 어떤 가격은 반비례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적 이제 판매량은 줄고, 가격이 또 내려가면은 수요, 즉 판매량은 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또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수요가 많으면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을 내리는데, 수요의 어떤 가격 탄력성,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어떤 변화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고객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가격의 변화분의 판매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즉 가격을 한 단위 올릴 때 판매량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아주 많이 변하느냐, 적게 변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어떤 수요의 어떤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그러고, 작으면 이제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탄력적인 상품, 이제 되게 무슨 사치품이라든지 대체품이 존재하는, 이거 아니면 다른 상품을 살 수 있는 대체품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력적인 상품의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때 아주 어떤 조심을 해야 됩니다. 판매
생산량이 이제 많이 변하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탄력적인 상품은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아주 혁신적인 상품이라든지 이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더라도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영향을 안 받거나 영향을 적게 받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비탄력적인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우리가 통상 일반적인 어떤 수요 곡선이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력성이 있던 큰 수요 곡선과 어떤 탄력성이 있던 작은 수요 곡선은 이 이제 기울기에 어떤 차이입니다. 즉 가격이 이만큼 변할 때 수요가 즉 판매량이 일단 얼마만큼 이제 훨씬 이제 많이 일보다 훨씬 더 많이 변하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탄력성이 있던 적은 상품은 지금 여기 화면 때문에 그림이 가려 있는데 이 가격이 이만큼 변할 때 수요는 이제 뭐 적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사치품, 뭐 보석이라든지 무슨 자동차라든지 특히 이제 뭐 여행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가장 대표적인 아주 탄력적인 상품이 되겠죠. 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좀 여기 이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아주 이런 필수품에 해당되는 것들은 예, 상대적으로 적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요소로서 두 번째는 이제 원가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느 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에 비해서 확실하게 원가를 낮출 수만 있으면은 무슨 가격 경쟁을 하게 되고 뭐 기업에서 이제 할 수가 있고 아주 이제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경쟁 기업과 우리 기업들 간에서 원가의 어떤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어떤 원가는 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한다. 즉, 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원가 이하로 팔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격의 하한선, 제일 낮은 선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원가는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를 회수 가능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원가는 크게 봐서 이제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변동비라는 것은 생산량의 변화에 따라서 원가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정비라는 것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이죠. 변동비에 따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원재료 구입비. 생산량이 많아지면 원재료를 많이 구입을 해야죠. 거기에 비해서 고정비에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슨 땅값, 건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험곡선 저 밑에 있는 그림이었는데 누적 생산 경험에 따라서 평균 원가가 일정률로 감소를 한다. 즉 규모의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저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봉제 공장, 옷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재봉틀로 바지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한 시간에 바지를 몇 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느질을? 재봉틀질을? 아마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1시간에 한 벌도 뭐 겨우만 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한 달, 두 달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벌, 세 벌 더 많이 할 것이고, 예를 든다면은 뭐 1년이 넘은 또는 하여튼 뭐 2년, 3년, 뭐 10년 된 베테랑 직원들은 1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10벌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10년 된 사람은 내보다 같은 단위 시간 내, 같은 시간 내에 나는 한 벌 만드는데 그 친구는 10벌을 만들어요. 그렇다고 봉급을 10배 받나요? 인건비는 그만큼 안 올라갑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뭐 다른 요소가 일정하다고 본다면, 인건비만 가지고 본다면은, 누적 생산 경험, 그야말로 이제 재봉틀 하는 경험이 늘면 늘수록 이렇게 이제 평균 원가는 내려가겠죠. 옷 한 벌당 인건비를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경험 곡선 또는 학습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배워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생산량이 규모의 경제가 어떤 발생해서 이제 원가가 어떤 내려가는데, 이런 것은 학습 곡선과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생산 운영 공장에서 어떤 기술적인 개선을 한다든지, 공장 배치를 다르게 한다든지, 최근에 어떤 마스크를 어떤 생산하는 기업에서 이 중소기업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우수한 기술자라든지 어떤 그런 노하우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마스크를 생산을 하는데 삼성의 아주 뛰어난 품질 관리를 하는 팀들이 가가지고 이런 생산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도와주고 개선을 하니까 생산량이 어떤 기업은 50%가 증가하고 어떤 기업은 2배까지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시설에서 똑같은 직원들을 가지고 생산량이 2배로 는다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산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떤 개선을 해서 그렇고, 또 어느 경우에 따라서 뭐 제품을 어떤 재설계해서 한다든지 등등에 따라서, 그래서 그 기업의 원가 구조가 어떠냐, 경쟁 기업과 비교해서 우리 기업의 원가가 뭐 비싸냐 낮았냐, 더 비싸냐. 대기업의 경우선 중소기업들은 오히려 원가가 더 비싸게 먹힙니다. 이제 물론 뭐 인건비를 뭐 적게 주고 하면은 좀 차이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경쟁 요소입니다. 가격 결정했던 시장 요소 세 번째는 경쟁자의 가격을 토대로 경쟁자의 어떤 가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시장 선도자인 기업이 가격을 책정을 하면 다른 기업은 그것을 기준으로 따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추종 가격 또는 모방 가격, 무슨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데 또 이제 무슨 입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찰이라는 방법을 쓸 때는 특히 이제 경쟁자의 가격을 어떠냐를
아주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데 어떤 수요, 경쟁, 원가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원가는 가격의 하한선이 되고 수요는 가격의 상한선이 됩니다. 즉 가격을 올리더라도 판매량의 수요가 떨어지는 지점으로까지 올리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어디에서 경쟁자의 어떤 가격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